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16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혁신위원장에 김은경 교수라는 사람이 내정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어저께 친명 고르기가 된 혁신위원장 선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은 뭐 친명은 아니고 정근식 교수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지키기 운동 뭐 이거에 이름으로 올렸다는 것 때문에 아마 그 정근식 교수를 하려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경 교수는 뭐 친문 진영이 추천을 했다고 하네요. 그랬는데 자, 어제 본인이 발표가 나고 난 뒤에 아마 경향신문 기자하고 전화 통화를 한 모양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무감사위원일 때 신기남, 노영민, 서영교 의원에 대한 당무감사 주심을 맡아서 냉정하게 했다.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뭐 각오를 이렇게 보인 거고, 이재명 대표와 만나본 적도 없고 국회의원 중에 아는 사람도 없다. 누가 친명계인지 비명계인지 관심도 없다. 자, 그 다음에 국민의 눈높이에, 이건 이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돈봉투 의혹, 이런 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거, 이런 거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지만 헌법상의 권리인 것은 맞다. 그러면서 요 다음이 이제 문제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돈봉투 사건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정치는 문외한인 것으로 보입니다. 뭐 새정치민주연합 당무감사위원을 했다고 하지만 당무감사위원이라는 거야 뭐 그냥 당무감사라는 건 뭐 당의 뭐 업무 같은 걸 제대로 처리했느냐 뭐 이런 정도니까 이걸 가지고 뭐 정치 경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경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실제 보면 뭐 문재인 정부 때 금감원, 금융감독원 부원장 뭐 이걸 한 거라는데, 이거는 뭐 정치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겁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금감원 부원장으로 발탁했다고 해서 아마 친문 진영이 우리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본인 말이 이재명 대표와 만나본 적도 없고 누가 친명계인지 비명계인지 모른다고 얘기했지만, 뭐 그거는 이재명 대표와 실질적으로 어떤 관계인지는 뭐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되고, 그런데 자기가 아는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다. 누가 친명계인지 비명계인지 모른다. 뭐 이런 부분. 이런 사람이 과연 정당의 혁신위원장으로 적합하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거죠. 어느 진영에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키기 경력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거 별로 좋지 않은 일이죠. 그런 사람이 혁신위원장하면 편파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뭐 그건 좋은데, 누가 누군지도 모른다. 정치 경력도 없다. 이건 결코 정당의 혁신위원장으로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는 위치에 가는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이건 지금 민주당을 혁신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제를 맡은 사람이 민주당 내에 누가 친 이재명계인지 누가 비 이재명계인지도 모른다? 그러면 뭘 혁신하겠다는 거죠? 정당 뭐 더불어민주당 이름 바꾸는 거? 이름 바꾸는 게 왜 혁신입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예를 들어서 뭐 혁신민주당으로 바꾼다 그러면 그게 혁신입니까? 그런 건 혁신이 아니죠. 그냥 바꾼 거죠. 이름 바꾼 겁니다. 그건 혁신이라는 딱지를 거기다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정당 내부 또는 어떤 정치의 원리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속속들이 알아야만 할 수 있는 게 정당의 혁신입니다. 그렇더라도 그게 과연 혁신이 될지 개혁이 될지는 결과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게 정치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런 걸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누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를 마치 자랑 삼아서 얘기하는 사람이, 그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혁신위원장을 할 기초 자질이 안 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속속들이 알아도 제대로 안 되는 게 혁신인데, 정당의 혁신인데 그걸 지금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마치 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
앞으로 내 인사 기준은 논공행상 이런 거 없습니다. 적재적소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기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어느 대통령이 논공행상 없이 적재적소 능력에 따라서 기용했습니까? 그런 대통령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포함해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는 그러면 지금 뭐 본인과의 인연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오로지 능력에 따라서만 기용하고 있나요? 전 정부도 다 마찬가지고 심하냐 심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걸 뭐 심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또 진영에 따라서 시각이 좀 다를 수 있는 거니까 저는 뭐 그런 부분까지는 인정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친명 비명 뭐 이런 거 관심 없다. 이거는 결코 정당 혁신위원장으로서의 자격에 넘치는 게 아니고 모자른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고 그런 걸 잘 알아도 혁신위원장으로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마치 그거 모르는 걸 굉장히 자랑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좀 의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자,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의혹 사건. 지금은 어찌 보면 의혹도 아니죠. 돈봉투 살포 사건입니다. 이 살포 사건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는 거는 검찰이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돈봉투 의혹 사건에 관해서 지금 첫 압수수색이 있었던 게 아마 제 기억에는 4월 한 12일인가 이쯤 됐을 거로 기억합니다. 지금 두 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정도의 관련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TV 틀면 처음부터 거의 절반 정도를 돈봉투. 신문 봐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그 많은 거, 심지어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음 파일에서 윤관석 의원의 돈봉투 몇 개, 이따가 그 식당 앞으로 와. 5개, 5명이 안 왔더라고. 그 다음에 강래구 감사 말에 따르면, 아니, 좀 돈이 필요한 것 아닌가? 제일 쉬운 게 돈인데, 내지는 이미 영길이 형이 많이 처리를 했더라고. 이런 거. 이성만 의원이 돈 내일 줄게. 이런 거. 그게 본인들도 부인할 수 없는 육성이 쏟아졌는데. 그리고 그 파일이 3만 개라는데. 압축해서 범죄 혐의가 있는 녹음 파일만 2,000개가 넘는다는데. 새로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이 된 사람은 그 돈봉투 사건이 검찰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그걸 검찰이 어떻게 만들죠? 2021년 4월, 3월, 4월, 5월 이즈음인데 그때 그러면 이정근 전 부총장을 검찰이 뿌락치로 넣어서 다 녹음해라. 근데 실제 그 녹음은 2016년, 17년 이때부터 이루어진 거거든요. 누가 뭘 어떻게 만들 수 있죠?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쳐가면서 상상이 안 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 물론 만들어졌다는 아니니까. 그러나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그동안 2달여 동안 온갖 그 언론 매체에 등장한 이 돈봉투 의혹 사건에 대해서 아무리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이라고 하지만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이건 음모론도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 놀랍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료를 파악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녹음 파일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왔는데 무슨 자료를 보죠? 윤관석 의원의 육성, 돈봉투 얘기와 관련한 이정근 전 부총장, 윤관석 의원이 오늘 나눠주려고 했는데 그 중에 형님 우리도 주세요. 그리고 3개 뺏겼어. 그러니까 아니야, 호남은 해야 돼. 이런 이정근 부총장의 육성이 나오는데 그런 걸 다 보고서 그걸 검찰이 만들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얘기를 먼저 하고서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료를 제대로 안 봤으면 이렇게 예단을 갖고 기자하고 통화할 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더군다나 혁신위원장으로 그 내정된 직후에 통화를 한 건데 이건 경솔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 응? 내지는 진영 논리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도 적어도 윤관석, 이성만의 육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검찰에 의해서 돈봉투 사건이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료도 안 본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는 이런 발상을 하면 이거는 혁신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 사태를 적어도 어마어마하게 후퇴시키는 것 아닌가요? 지금 민주당의 혁신이 필요한 이유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 그 다음에 돈봉투.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 돈봉투 의혹 사건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고 본다면 그러면 뭐 이 김남국 의원은 코인 투자할 수도 있지.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인 투자할 수도 있지. 다만 국회 회의 중에 한 거는 좀 잘못됐다. 그럼 뭐 그거는 국회 본회의 뭐 30일 출석 정지. 끝. 그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렇게 돈봉투 의혹이 검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정도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검찰의 누명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입니다. 그 같은 맥락에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혁신할 게 없는 거죠. 그럼 민주당 혁신위원장 내려놔야죠. 민주당은 오로지 윤석열 정부의 검찰 또는 윤석열 정부 사람들에 의해서 탄압받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스크럼을 짜고 보다 더 대여 투쟁을 강화해야 된다. 이게 이제 혁신안이 돼야죠. 저는 이 얘기를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야, 이런 발상을 하는 사람이구나. 정치는 금감원처럼 뭐 숫자를 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을 다루는 문제고 그 다음에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벌써부터 이거 음모론보다 훨씬 더 나간 이런 인식을 가지고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이 된 김은경 교수. 글쎄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저런 생각을 가지고 혁신을 하면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혹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찌 보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우리나라 제1당의 혁신위원장이라는 타이틀에 취임을 했다 하는 사실이 비극이다. 이렇게 보여서 뭐 앞으로 뭐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보시죠. 뭐 잠옷 뉴스거리가 많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고맙습니다.